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12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세간의 관심은 온통 청와대에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그때 조국 민정수석이 첫 부임을 했죠. 조국 민정수석이 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쏟아지고 검찰 수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송국근의 혼술이 착안하는 것은 과연 민정수석실만의 일일까? 조국 민정수석실만의 일일까? 조국 선에서 모든 것이 다 기획이 되고 이루어지고 무마되고 다 했을까? 그 윗선에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술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 지금 두 가지 의혹이죠. 하나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또 하나는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두 가지입니다. 자, 유재수 씨는 사석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재인의 형이라고 부른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뻘입니다. 정치적 동생이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송철호 울산시장에게는 한 서너 살 연배라서 형이라고 부르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는 대통령의 하나는 동생뻘 문제, 하나는 형뻘 문제가 불거져 있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이 개입한 흔적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핵심은 그렇다면은 민정수석실의 핵심 실세들이 자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뻘, 형벌에 대한 일에 개입했을까? 그냥 순수히 자발적으로 우리 뭐 대통령의 일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해야 해 이러고 개입을 했을까?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나마 어떤 뭐 지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의사표현이 있었을까?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논의가 되어 있는 청와대 권력형 비리가 어느 선에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정말 대통령에게 물론 지시를 안 했더라도 책임은 있지만은 최고 통치자니까 간접적으로라도 지시를 했다면 그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야, 그래서 거기 지금 집중을 해야 돼, 적극적으로 한번 파헤쳐 봐야 되는데, 우선 새로 오늘 드러난 거는 그렇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일면 사이드 톱으로 나왔는데, 유재수 감찰 무마에 핵심 실세 3명, 김경수, 윤건영, 청경덕, 이 핵심 실세 3명에게 유재수가 전화를 걸었다. 나 좀 살려달라고 SOS를 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핵심 실세 3명이 결국은 감찰 무마 권한이 있다고 보는 조국 민정수석을 압박을 했다는 거죠. 압박을 해서 조국 민정수석이 그래 감찰 그만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건데,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조직적으로 그 핵심 실세들이 움직인 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지금 이 이야기는 검찰이 이 수차례 통화 내역을 확보를 한 겁니다. 이 유재수가 김경수, 윤건영, 청경덕에게 구명전화 걸었다는 이 내용은 검찰의 수사 기록 내용에 통화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 통화 내용까지는 뭐 아직 압수수색에서 포렌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통화 내역은 바로 이동통신사에 영장을 제시를 하면 주죠. 그래서 아마 그것을 확보를 해서 이런 통화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2017년 말에 유재수가 특감반,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을 받으니까, 김태우를 비롯해서 특감반의 감찰을 받으니까 이거 큰일 났다 해서 김경수 지금 경남지사, 그때 유재수와 노무현 청와대에서 일부속실 행정관으로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윤건영, 지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인데 노무현 청와대에서도 비서관을 했고, 그때 유재수가 행정관을 했죠. 뭐 부처는 좀 달랐지만은. 그 다음에 청경덕은 2012년, 17년 대선 때 전부 문재인 캠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청경덕과 유재수의 관계는 청경덕 지금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이 민주당 정재호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데, 정재호 국회의원은 당시 정무위 소속이었습니다. 국회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와 서로 업무상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유재수가 그때 금융위원회 국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이 사람들에게 다 전화를 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다시 민정수석실 핵심 실세죠. 백은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백운호 비서관도 노무현 청와대에서 이렇게 됩니다. 노무현 청와대 민정수석실 그때 구조가 초기에 구조가 그 문재인 민정수석, 백운호 민정비서관, 그 밑에 유재수 행정관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던 백운호에게 전화를 하는 거죠. 그 세 사람이 백운호에게 전화를 해서 좀 감찰을 좀 무마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니까는 또 백운호는 조국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조국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국이 이 특감반에 이 유재수에 대한 비리 의혹이 있다는 것을 보고받고 감찰을 해라고 지시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조국은 유재수를 모르기 때문에, 조국은 그때 학교에만 있었죠. 모르죠. 모르는 사이기 때문에 감찰을 해라고 지시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 뭐 백운호도 전화 오고 뭐 이 또 다른 세 사람 김경수, 윤건영, 천경덕이 또 조국에게까지 전화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있죠. 조국이 여기저기 전화가 와서 감찰 중단하라고 전화가 와서 뭐 못 살겠다, 감찰 중단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박형철 비서관이 진술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진술 내용이 지금 딱 보면은 다 그림이 맞춰지고 있는,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감찰 무마는 유재수, 김경수, 윤건영, 천경덕, 백원우, 조국 이렇게 가서 무마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의문점 하나. 조국이 과연 이것을 독자적으로만 결정을 했겠습니까? 밑에서 체계상 밑에 부하들이 이렇게 중단하자고 하는데 그래 알았어 그걸 중단했겠습니까? 위선과 상의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의문점. 자, 실세들, 이 실세들 그 김경수, 윤건영, 천경덕, 백원우 이 실세들도 다 압니다. 정치 많이 해봐서 다 압니다. 이 잘못하면 나중에 이거 탈인할 수 있는 거야. 다 탈인할 수 있는 걸 충분히 예상을 했는데 단순히 유재수가 부탁한다고 유재수와의 개인 친분만으로 이 감찰을 중단해야 된다고 위에다 이야기했다? 좀 설득력이 떨어지죠. 뭔가 다른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보이지 않는 손은 그 위선이겠죠.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지금 청와대 국정 뭐 농단이죠. 사실이면 국정농단입니다. 권력형 비리. 두 번째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입니다. 송철호 현 울산시장 민주당 소속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형이라고 부르고 또 문재인 당시 대통령 되기 전에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는 송철호 한번 당선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송철호가 8번 울산에서 떨어지고 이번에 9번째 당선됐죠. 자, 이 문제 역시도 핵심 실세들이 막 뛰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문재인 대통령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의 당선을 위해서 그래 우리 뭐 대통령이 신경 쓰는 사람과 우리가 뛰어야 해. 그 자발적으로 막 뛰었던 거냐 아니면은 유재수 감찰 무마처럼 뭔가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했느냐. 자, 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사안은 처음에 그렇게 시작이 되죠. 민정수석실에 문모 행정관이 등장을 하죠. 문모 행정관이 송병기 지금 현재 울산 경제부시장 그때 송철호 캠프의 핵심 참모였죠. 와 이야기를 해서 당시 김기현 한국당 소속 시장 후보 첩보를 요구를 해서 문서를 작성해서 뭐 오고 가고 하다가 울산 경찰에 넘어가서 하명 수사가 됐다 이렇게 돼 있죠. 문모 행정관은 김경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재인 대통령 핵심 측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진주 모 고등학교 동료동창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이 문모 행정관이 그 전에 어떤 비위가 있었는데 그것이 다 또 무마됐다 그런 보도들도 있었죠. 그것도 김경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닌가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문모 행정관도 김경수를 통해서 정권과 완전히 줄이 다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런 이제 하명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그것이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흔적은 하명 수사 이것뿐이 아닙니다. 송철호 당시 뭐 예비 후보도 아니고 이제 선거를 출마 준비를 하던 그러니까 2017년 말경에 송철호, 송병기 또 정모라는 그 선거 준비 캠프의 핵심 관계자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청와대에 와서 청와대 앞에서 장모 균형발전비서관실 행정관을 만납니다. 이 장모 행정관은 민주당 당뇨 출신입니다. 뭐 정권을 잡으면 여당에서 몇 사람들 청와대 들어갔다가 경력 잡고 나서 다시 출마를 하고 하죠. 그 케이스입니다. 이 장모 행정관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청원 출마하려고. 이 사람들이 만나서 그 울산의 공공병원 건립을 이 송철호 후보의 공약에 넣는 문제, 이런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하명수사 의혹뿐이 아니라 청와대 경제 파트에서도, 정책 파트에서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의혹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과 별개로 송병기 부시장이 송철호 캠프 시절에 울산 선거를 앞두고 2차례 이상 또 청와대 관계자 만났다, 이런 것이 검찰이 입수한 업무 수첩에 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청와대가 상당히 또 민정수석실에서도 도우고 정책 파트에서도 도우고 이렇게 하는 흔적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 역시 자발적이냐? 그럼 이 사람들의 뭐 백원우, 또 김경수의 친구 무모 행정관, 뭐 장모 균형발전비서관실 행정관, 이 사람들 자발적이냐? 아니면은 위로부터 엄밀한 지시가 있었느냐?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냥 백원우가 대통령과의 친분이 있는 송철호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선거 공작에 끼어들었을까? 지금 검찰이 그 의구심을 푸는 것은 선거 공작입니다. 거기 뛰어들었을까? 그 문제. 그러니까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소원이라고까지 했으니까는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근데 이거 상당히 이것도 그 유재석 감찰무마처럼 나중에 들통나면 본인이 상당한 부담이 있고 본인이 다 덮으셔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했을까? 아니면 대통령이 소원을 풀기 위해서 뭔가 메시지를 줬을까? 자, 그 부분이 지금 검찰이 풀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조국의 입에 달려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으로 있었지만은 실제로 막 움직였던 거는 그 밑에 있던 핵심 7체 비서관 행정관들이었죠. 어떻게 보면 본인은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묵비권을 검찰에서 행사했지만은 아마 검찰에 나가서 술술 불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조국이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문제는 조국이 송철호와도 친해서 송철호가 과거에 선거에 출마했을 때, 총선에 출마했을 때 선거대책본부장까지 조국이 가서 직접 맡았습니다. 그리고 후원회장도 맡았죠. 그러니까 조국이 가만히 있으면 그 모든 것이 선거 개입이 조국에게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민정수석이었으니까 더구나. 그 상황에서 조국이 조만간 소환될 텐데 과연 모든 것을 본인이 안고 갈까? 아니면은 그냥 뭐 밑에 비서관이 자발적으로 했어 이렇게 이야기할까? 아니면은 더 위선에 대해서 진실을 말할까? 그래서 결국 조국의 입이 이 권력형 비리에 오히려 소목행건이 될까? 본인 개인 비리와는 별개 문제로. 그런 부분이 앞으로 남은 문제고 검찰이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송은근의 혼술이었습니다.